오송 참사가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의 주장에 대해 중대재해 전문가 단체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찬반 투표가 가결되자 충북대 학생들이 거듭 반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식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마당발 유통망을 자랑하며 농수산물 수십억 원어치를 납품받아 사라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석 대목을 노린 유령 회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왜 막지 못했는지, 구조는 제대로 한 건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국회가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하차도에 갇혀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2달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가족들은 누구의 책임인지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잡혔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상대 국회 현안 질의도 여당 불참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답답함에 국회까지 찾아가 국정감사를 요구했는데 간절한 호소가 결국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조사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일정과 증인 등을 정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당초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오송 참사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용해인 의원은 연속 감사를 금지한 규정이 없고 과거 사례도 있다며 지난해 감사받은 충청북도와 관계기관들을 이번 국감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을 외면한 채 참사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천준호, 이해식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충북도청은 꼭 다뤄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한 번도 국회에서도 언급도 안 하는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회의는 중단됐고 여야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두 단체장에 대한 증인 출석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충북 관련해가지고도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적 아까 동의를 했지만 그것도 어느 시기에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논란이 얘기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출석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는 감사 첫날로 정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피 명령과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소방이 구조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따져 책임 소재를 밝힐 예정입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며 출석 요구일은 10월 10일 국감 첫째 날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충북의 지역구인 정우택, 이모선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참사 관련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책임이 왜 없냐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거듭 사과에 나섰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달 초 잇따라 지방의회에 출석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예단을 갖지 않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정반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대재해 전문가 네트워크는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며 두 단체장에게 모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제방과 임시 제방, 또 지하차도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했는데 충북지사는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의 경영 책임자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시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와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북도지사의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핑계로 지자체와 의회가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사는 재발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 처벌을 위한 증거가 되지 않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이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검찰은 20여 개 기관에서 확보한 방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기초조사 단계여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 오송에 추진되는 철도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철도공단이 산단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철도공단은 충북개발공사, LH와 함께 철도 클러스터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기업 지원 시설 조성과 기업체 입주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2029년 철도 클러스터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진행한 통합 찬반 투표가 결국 가결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충북대 학생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 학생들이 교통대와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겠다며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대학 캠퍼스 곳곳에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87.4%, 찬성은 9.4%에 그쳤습니다. 교수 70.91%, 직원의 65.01%가 통합에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결국 학교의 새 구성원 가운데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면서 통합 절차는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학생들의 투표 결과가 곧 여론이라며 학생들이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 비대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합을 막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자발적으로 모인 통합 반대 학생 모임은 서명운동과 밤샘 시위, 그리고 집회와 단식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집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연합 구성원들을 주도로 하여 단식 투쟁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충북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학생이 대학의 존재 이유라며 설득과 의견 수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매우 중요하고요.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 그리고 반대연합의 학생들 모두 다 만나겠습니다. 한편 한 주체만 반대해도 통합을 무산한다는 강수를 든 교통대는 교수 61.62%, 직원 72.76%, 학생 72.47%가 찬성의 표를 던져 무난히 통합 기준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미래교육 100년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의 미래 학교를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벽 허물기, AI 기반 교육, 교육 공동체 회복 등 5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스마트 기기 보급과 AI 플랫폼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십억 원어치 잔뜩 납품받고는 돈은 안 주고 달아난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물류창고, 두 남성이 화물차에 있던 돼지고기 박스를 부지런히 건물 안으로 옮깁니다. 창고 안에는 고기 말고도 오징어와 고춧가루 같은 각종 농수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공장 안으로 냉장고. 공장 안에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4월 음성에 들어선 유통업체입니다. 전국 각지의 영세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각종 농수산물 수십억 원어치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갑자기 회사와 농산물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7월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14명, 피해 금액은 무려 35억 원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원전수가 방류 예정이다. 이전에 이제 수산물들을 대량으로 지금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뭐 좀 부탁한다라는 형태로 이제 저는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유통업체는 전국 각지에서 농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운영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처음 거래를 틀 땐 물품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줘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를 통해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망이 넓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일당은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왔지만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범행을 계획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통상 그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은 단순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하고 끝내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경찰은 일당 8명 가운데 50대 총책 등 2명을 구속하고 7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해 피해 업체들에게 돌려줬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기초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형사부는 어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영순 제천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하고 호소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장옥자 괴산군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창나들목 근처에서 통근버스와 화물차 2대와 승용차 5대 등 차량 8대가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모두 2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퇴근길 차량이 몰리면서 1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의 차를 몰던 고등학생이 사고를 내 3명이 다쳤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쯤 청주시 명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면허 정지 수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16살 남학생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학생은 골절 등의 중상을, 뒷좌석에 있던 학생은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에 특별 교통 상황실을 운영해 이용자들의 불편 신고를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시외 고속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농어촌 버스의 운행 시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역과 터미널, 공원 묘지 주변의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 구역이나 정체 구간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특별 관리합니다.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농협 충북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도내 20여 농가가 참여한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사과와 배, 밤 대추 등 각종 성수품과 선물 세트 등을 시중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쌀과자와 커피, 장바구니 같은 사은품도 제공했습니다. 충북 제조업체 절반 이상은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쁘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55.6%가 1년 전보다 체감 경기가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체감 경기 악화 비율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높아졌고 세부적으로는 다소 악화가 48.9%, 매우 악화가 6.7% 등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은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면사무소에 멸치를 기부했습니다. 보은군은 20일 새벽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회인면 사무소 앞에 편지와 건멸치 138상자를 몰래 두고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에는 지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와 회인천 보존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은군은 기부받은 멸치를 회인면 일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소태면 생태고을센터가 준공식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1층에 358제곱미터 규모로 문을 연 생태고을센터는 다목적 광장과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4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음성군 통합농산물축제인 명작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해 24일까지 계속됩니다. 금왕읍 금빛 근린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추 무게 맞추기와 인삼 낚시, 고구마 나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되고 음성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YB밴드 등 유명 가수 공연과 함께 버블쇼와 벌룬쇼, 드론쇼 등 다양한 공연 행사도 펼쳐집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다양한 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AR 동물원이 청주에 문을 엽니다. 청주시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무남 생태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다음 달 정식 개장하는 AR 동물원을 오늘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방문객들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호랑이와 코끼리, 반달 가슴곰 등 멸종 위기에 처한 10종의 가상동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매력이 담긴 영상을 찾기 위해 열린 30초 안에 청주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이 결정됐습니다. 전국에서 78편의 작품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는 심사를 거쳐 고인쇠 박물관과 대청댐, 육거리 시장 등을 소개한 거기서 청주가 대상을 받는 등 모두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청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